안녕하세요. 정직한 마케팅 유팀장입니다.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온라인 광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 첫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온라인 마케터로 5년 동안 근무하면서 정말 많은 대표님들을 만나 뵀는데요. 제가 만난 대표님들 중에서는 이제 온라인 광고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대표님들도 계셨고, 이제 반대로 온라인 광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다른 업무들로 바빠서 저에게 광고를 맡겨주시는 대표님들도 계셨습니다. 이제 대표님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이제 온라인 광고는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고, 온라인 광고에 대해서 이게 성과가 있을까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온라인 광고 대행사에 대한 인식은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대표님들께 여쭤보니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셨을 때 먼저 걸려온 월 3만원, 월 5만원에 네이버 지면에서 1등을 상위 노출을 하게 해주겠다, 매출을 확실하게 올려드리겠다 이런 전화를 받으시고 광고 대행사의 말을 믿고 계약을 하셔서 1년, 3년 이 정도 계약 기간을 잡고 한 번에 입금을 받고 이렇게 광고를 집행했는데, 한 달 정도 지나 광고의 성과가 나오지 않아 환불을 요청하니 광고 대행사에서 말하길 이미 광고 소재로 사용됐다, 광고비로 사용됐다 이런 말을 하면서 환불을 진행받지 못하여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자마자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서 온라인 광고 대행사에 부정적인 생각이 많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런 온라인 광고 피해를 막고 스스로 온라인 광고를 집행하셔서, 만약에 광고 대행사를 이용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본인이 스스로 온라인 광고 지식이 있어야 좋은 광고 대행사를 선정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앞으로 업종별, 플랫폼별로 온라인 광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업로드하며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영상 좋아요와 채널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온라인 광고란 무엇인가, 그리고 좋은 광고 대행사는 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온라인 광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광고란 모바일, PC 등에서 보이는 모든 광고로 사용자들의 행동 및 관심사를 바탕으로 특정 대상에게 게재가 되는 광고를 온라인 광고라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해 드리면 인터넷에서 보이는 모든 광고를 온라인 광고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SNS, 웹사이트, 검색 사이트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또는 오디오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게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온라인 광고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온라인 광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대상자에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광고의 효과 및 성과 분석을 쉽고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노출수나 클릭수나 구매값, 전환수 이런 것을 이제 광고의 효과 및 성과 분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광고는 자신의 업종에 맞는 광고를 찾고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의류를 하고 있는 쇼핑몰 같은 경우는 에이블리, 네이버 쇼핑, SNS 등의 플랫폼을 활용하여서 온라인 광고를 집행하게 된다면 좋은 광고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요식업을 하고 있는 식당 같은 경우는 블로그, 네이버 플레이스, SNS, 당근마켓 등의 온라인 광고 플랫폼을 이용하신다면 좋은 광고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과가 좋은 플랫폼을 찾아 광고 예산을 분배하여 광고를 집행하는 것이 이제 온라인 광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반대로 안 하는 이만 못한 광고는 이제 맞지 않는 무분별한 광고를 집행하여 사용자들의 반감 및 불쾌함을 주어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가 된다면 정말 안 하는 이만 못한 온라인 광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광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렸고요. 이제 좋은 광고 대행사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할 때 좋은 대행사는 영업 대행사 NO, 광고 대행사 YES입니다. 예산이 많지 않다면 영업 대행사가 아닌 광고 대행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영업 대행사와 광고 대행사가 하는 일을 나누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광고 대행사 모두 캠페인을 기획하고 광고를 제작하고 광고를 실행합니다. 하지만 주된 업무가 많이 다른데요. 영업 대행사부터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 대행사 같은 경우에는 광고주와 미팅, 계약을 성사하는 것이 가장 주된 업무고요. 계약한 조건을 바탕으로 이제 광고 캠페인의 목적, 타겟 대상, 예산 등을 파악하여
광고 실행사를 찾아 광고를 집행합니다. 만약에 이제 영업대행사에 광고를 맡기게 된다고 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냐면 아이보스나 이제 이런 온라인 광고를 의뢰하는 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사이트에 광고 대행사를 모집한다는 글을 올립니다. 영업대행사에서는 직접 광고를 집행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런 광고 대행사를 선정해서 온라인 광고를 집행하게 됩니다. 만약 영업 대행사에 마케터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영업 대행사에서 직접 광고를 집행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영업 대행사의 주된 업무는 말 그대로 영업을 하고 이제 광고주와 계약을 하는 것이 주된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비로 1,000만 원을 입금을 하셨다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영업대행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좀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광고 대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사를 유지하는 관리비나 이제 아무래도 직원들 인건비 이런 유지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광고주님이 입금하신 1,000만 원에서 반이라도 사용하면 정말 많이 사용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보통 한 300만 원 정도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나머지 500만 원은 사용할 때 이제 직원들 인건비로 나가고 건물 관리비로 나가고 월세 나가고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직접 광고를 집행할 경우에는 1,000만 원을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영업대행사와 만약에 계약을 하셔서 광고를 집행하시게 될 거라면 아마 300만원, 100만원 정도만 나가게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업대행사와는 예산이 많지 않다면 거래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영업대행사는 보통 대형 광고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마케팅 믹스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플랫폼을 이제 전체적으로 해서 큰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업 대행사는 예산이 적은 대표님들이 절대로 거래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반대로 광고 대행사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대행사는 주로 하는 일이 캠페인 제작, 온라인 광고 집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 제작자나 디자이너, 웹 개발자 등의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이제 영업 대행사에서 제공한 이제 미디어 계획서나 전략을 바탕으로 광고를 제작하고 광고를 집행합니다. 물론 광고 대행사도 영업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광고 대행사는 아무래도 직원들도 많지 않고 이제 사무실도 좋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유지비나 관리비 같은 것이 많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입금한다고 하면 이제 보통 70% 정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700만 원, 800만 원 정도를 사용하는 광고와 이제 300만 원을 사용하는 광고, 비용에 따라서 당연히 어느 광고 대행사가 더 좋을까 답이 너무 명백하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광고 대행사는 소규모 광고 캠페인 프로젝트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지 않다고 하면 광고 대행사와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광고 대행사라고 무조건 다 거래를 하면 되냐? 그건 또 아닙니다. 투명하고 정직한 광고 대행사와 온라인 광고를 계약을 맺으시고 집행을 하셔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 가지를 이제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캠페인 기획 단계입니다. 이제 광고주의 요구사항에 따라 캠페인을 기획하고 이제 온라인 광고를 집행해주는 광고 대행사와 거래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대행사에게 이제 알아서 좀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을 하고 광고를 집행할 경우에는 광고의 성과가 좋지 않을 때 광고 대행사에서 변명을 될 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경쟁 업체 레퍼런스로는 이렇지 않았고 다른 플랫폼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해서 비용이 적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대면서 책임을 회피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캠페인 기획 단계에서 이제 광고주의 요구 사항을 잘 맞춰주는 그런 광고 대행사와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성과 및 보고서 제출을 하는 광고 대행사와 거래하셔야 합니다. 이제 온라인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고서로 광고의 성과와 광고 집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많으면 일주일에 한 번, 이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보고서를 제출해주는 그런 광고 대행사와 이제 계약을 맺고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세 번째, 캠페인 성과 분석을 잘하는 광고 대행사와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성과에 따라 광고 전략을 새로 세워야 될 수도 있고 이제 광고 플랫폼을 이제 옮겨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광고의 성과가 좋다고 하면 예산을 줄이던 예산을 늘리던 이렇게 하고 이제 만약에 성과가 좋지 않다고 하면 이제 다른 광고 플랫폼으로 옮겨서 광고를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광고 플랫폼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고 이제 성과에 따라서 이제 광고 전략을 잘 세우는 그런 광고 대행사와 거래하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요. 신뢰감을 주는 좋은 광고 대행사란 광고 집행 시 성과가 좋지 않다면 소재를 변경하거나 플랫폼을 변경해서 광고를 집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락이 잘 되며 즉각적으로 대처가 가능한 진짜 광고 대행사가 좋은 광고 대행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온라인 광고란 무엇인가, 그리고 좋은 광고 대행사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제가 간단하게 영상을 찍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제가 다음 영상부터는 이제 플랫폼별로 광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니까요. 영상 좋아요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직한 마케팅 유 팀장이었습니다.